안녕하세요. 한라산 불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종합상사인 LX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X 인터내셔널의 주가는 제가 이 포스팅을 정리하던 10월 25일 기준으로 25,650원이었습니다. 최근 10년 최저점인 6,590원 대비해서는 대략 260% 정도 상승했고요. 최고점이었던 49,650원 대비해서는 무려 50% 정도 하락한 상태입니다. 어느 국내 주식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주가 흐름만 보면 거의 롤러코스터 탄 듯한 느낌이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LX 인터내셔널 주식 100만원어치를 매수했는데요. 그 이유는 계속 이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LX 인터내셔널은 우리에게 더 익숙한 LG 상사가 전신입니다. LG그룹의 구본무 전 회장이 타계한 후에 구본준 회장이 LX그룹으로 계열을 분리하면서 LX 인터내셔널로 사명을 바꿨습니다. 사업을 보면은 이 트레이딩, 주로 자원이나 아니면 소재, IT 부품 등과 같은 제품을 이렇게 무역하거나 아니면은 물류, 포워딩, 그리고 W&D, 이제 요거는 LX 판토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 두 분야, 이 트레이딩, 무역과 물류가 각각 45% 정도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0% 정도는 자원 사업으로 석탄, 석유와 같은 광물,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팜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수요 증가를 고려해서 핵심 광물인 니켈 등이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해서 그러한 광물들에 대해서도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까지는 매출 11조, 그리고 영업이익은 대략 1,598억으로 실적이 지지부진했었는데요. 2021년부터 갑자기 성장을 하면서 2022년에는 매출 18조 7,595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9,655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LX 인터내셔널의 주식 배당금도 이 실적의 성장과 발을 맞추어서 증액되었는데요. 2020년에는 400원에 그쳤던 배당금이 2022년에는 3,000원으로 급증했습니다. 무려 2년 만에 650%나 증액된 셈입니다. LX 인터내셔널은 명확한 배당 정책 공시는 없지만 그동안의 배당 성향을 살펴보면 대략 연결순이익 기준으로 20에서 25% 수준의 배당금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현재 LX 인터내셔널 주가 25,650원 대비해서 2022년 지급했던 주식 배당금 3,000원의 수익률을 계산해보면 무려 11.7%라는 엄청난 고배당금이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올해도 그리고 앞으로도 과연 2020년 정도 수준의 배당금을 유지할 것인지는 전망을 해봐야 됩니다. 10월 5일 하나증권의 리포트를 참고하면 LX 인터내셔널의 올해 2023년 실적은 2022년도보다 떨어지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2021년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당기 순이익, 주당 순이익은 대략 8,500원 수준으로요. 배당 성향 20에서 25% 정도를 적용하면 2023년 배당금은 1,700원에서 2,1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는데요. 주가 대비 계산했을 때 배당금 수익률은 7에서 8% 정도가 되겠습니다. 2022년 배당금보다 30% 이상 감소했지만 여전한 고배당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2025년 실적은 각각 7에서 10% 정도 다시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어서 주식 배당금 역시 2023년을 거쳐서 2024년, 2025년이 되면은 이에 맞추어 증액될 가능성도 보입니다. 현재 실적 수준에서도 높은 주식 배당금에 계속 배당금이 증액된다면 주가 역시 중장기적으로는 그에 맞추어 움직일 것이라 전망을 합니다. 요즘 LX 인터내셔널 관련해서 핫한 이슈가 바로 HMM 인수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책해운사라고 할 수 있는 HMM이 시장에 나왔는데요. 추정되는 매각 가격이 5조에서 8조 정도입니다. 지금 LX랑 그리고 하림, 동원그룹이 이 HMM을 인수하려고 인수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LX 인터내셔널, LX그룹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현금성 자산이 많기도 하고 LX 인터내셔널의 유상증자를 통해서 부족한 자금도 마련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주주총회에서 LX 인터내셔널은 발행 주식수를 2배로 늘리는 안건을 통과시켰는데 이로 인해서 대규모 유상증자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럼 과연 이 LX 인터내셔널이 HMM을 인수하게 되면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여기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단점 먼저 살펴보자면요. 만약에 기존 주주들에 대해서 기존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주주들은 똑같은 지분율 유지를 위해서는 그만큼 LX 인터내셔널에 추가로 현금을 투자해야 합니다.
만약에 나는 주주배당 유성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경우에는 내가 보유한 주식 수는 같지만 전체 주식 수가 늘어나면서 내 지분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3자 배정, 그러니까 아예 새로운 주체를 데려와서 그 주체로부터 추가 자금을 받고 그만큼의 지분을 새로운 주식으로 나눠주는 경우에는 기존 주주들은 추가로 돈을 낼 필요는 없지만 그만큼 지분율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HMM의 인수로 LX 인터내셔널의 현금 자산이 대폭 감소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배당금 역시 대폭 삭감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되게 불안한 요소가 되죠. 그와 반대로 장점은 자회사로 종합물류기업인 이 LX 판토스와의 시너지를 통해서 국내 최대 종합물류회사 자리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물류 사업에서 매출과 수익성이 좋아질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어느 순간 기존에 낼 수 있었던 이 실적과 배당금 수준을 훨씬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100만 원을 여기 일단 투자한 이유는요. 먼저 안정적인 사업 모델, 그리고 업력, 그리고 재무상태, 현금 흐름, 그리고 현재 주가 대비 배당 수익률도 굉장히 높다는 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있고 HMM을 인수할 경우는 중장기적으로는 더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좋으면은 100만 원이 아니라 몇 천만 원, 몇 억을 투자하지 왜 100만 원만, 왜 100만 원만 투자했어? 라고 의아해 하실 분이 계신데요. 그런 이유는 일단 지금 국내에서 국내 인구가 역성장을 하고 있고 그보다 더 빠르게 노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수 산업의 역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 내수 사업 비중도 적지 않은 LX 인터내셔널도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LX 인터내셔널이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를 해나가는지를 지켜보면서 비중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결론, 공부하며 계속 지켜보자.